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시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언제나 쌤이 말하지만 영상을 보기 전에는 꼭 시를 한번 읽어보고 본인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영상을 봐야 더 공부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혹시 친구들이 아직 영상을 보기 전에 시를 안 읽어봤다면 시를 꼭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목을 보니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고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거는 뭔가 누가 봤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누가 그걸 봤다고 했어? 못 봤을 텐데?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거죠. 자, 우리 한번 시를 읽어보면서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시작하자마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라고 제목이 그대로 등장을 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제목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제목의 의미가 드러났고요.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누가 봤어가 아니라 누가 봤다 그래? 라는 어떤 서리법이다 라는 거죠. 즉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죠. 하늘을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강한 표현인 거예요.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여러분. 맑은 하늘은 보통 우리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즉 이러한 맑은 하늘을 가리는 게 바로 구름이잖아요. 그럼 이 구름이라는 건 어떤 맑은 하늘을 가리는 방해물, 장애물이겠죠. 즉 이거 없는 그 좋은 걸 누가 봤다고 하는가 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잘 봐요. 자, 처음에는요. 그냥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앞에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라고 해서 중간에 지금 이만큼이 증가한 거 보이죠? 요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 점점 의미가 확대 고조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점층법. 자, 네가 본 건 먹구름. 아, 여러분 부정적이죠? 까맣고 뭔가를 가리는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해서 지금 네가 본 거는 진짜 하늘이 아니라 잘못 본 건데 그것을 하늘로 알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거는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자, 이 사람은 그게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네가 본 건 지붕을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자, 여러분, 네가 본 거는 지붕을 덮은 쇠 항아리. 뭔가 답답한 것 같죠? 근데 그것을 너는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를 덮은 쇠항아리. 여러분 원래는요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을 닦아라 이렇게 해야 되죠. 사람들아 네 머리를 덮은 쇠항아리를 찢어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의 어순을 바꿔서 강조하고 있다. 도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강조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불렀죠. 도노법. 부르는 것은 영탄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명령형을 통해서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도치를 사용해서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게 될 거래요, 여러분. 외경이라는 게 친구들이 좀 이런 뜻을 잘 모르는데 이 외경은 약간 경외심하고 같은 건데 뭔가를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통 약간 좀 종교적인 표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잘못된 것을 닫고 맑은 것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외경심을 알게 될 거래요. 아침 저녁 네 머리 위에 쇠 항아리 이런 방해물을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게 될 거래요. 연민이라는 건 무언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조심 마음을 모아리며 살게 될 거래요. 경건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사람은요, 앞에서 이런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것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즉, 사람들은요, 진짜로 하늘을 본 적이 없는데, 구름을 보고 하늘인 줄 알고, 쇠항아리를 보고 하늘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구름을 닦아버리고, 쇠항아리를 찢어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름을 닦아내면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을 거고, 이러한 쇠항아리를 찢어버리면은 구원의 하늘을 볼 수 있을 건데, 그렇다면 뭘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경심을 얻을 수 있고 연민을 얻을 수 있을 거래요. 그 결과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살 수 있을 거래요. 여러분, 아는요, 감탄사니까 영탄법이겠죠? 즉, 그러한 행위를 끝내고 나면은 우리는 서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 수 있을 거래요. 이러한 엄숙한 세상을요. 여러분, 엄숙하다라는 거는 조용하다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조용한 세상.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따라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 엄숙하다라는 거는 근엄하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슨 느낌이냐면 뭔가 약간 좀 분위기가 엄숙하다라고 하려면은 장례식에서 어떤 조용한 거, 그러니까 매우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엄숙한 세상은 이 작품에서는 긍정적 요소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작품은요, 민주화 운동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있었던 민주화 운동 시대라는 거야. 즉, 이 당시에 조용했던 건요, 원해서가 아니라 타율적인 조용이었던 거예요. 타율적인 조용, 침묵, 즉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엄숙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비꼬는 듯한 반어적 표현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어법. 상황과 말이 반대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조용해서 엄숙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 좋다 이런 느낌인 거죠.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또 제목 나왔죠.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점층이 걸려있죠.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초반부에 있었던 1년과 지금 마지막 년이 굉장히 유사하게 끝난 거 보이죠? 자, 우리 마지막 년 한번 형광펜으로 박스 쳐볼까요? 자, 그리고 1년도 한번 형광펜으로 박스를 쳐봤더니 처음과 끝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거의 유사하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미상관의 본질은 반복이에요. 따라서 운율이 만들어질 거고 강조가 되겠죠. 반복은 강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안정감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통일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4가지 요가는 당연히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 작품의 이제 발표 연도는 1969년이니까 거의 70년 직전인 거죠. 자, 그럼 이 작품은요, 민주화 운동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는 하늘이 이꼴 자유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 하늘이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자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리는 구름, 먹구름과 쇠항아리가 가득했다. 즉 이런 건 뭐겠어? 어떤 억압이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작품은요. 대립적인 시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긍정과 부정 이렇게 대립적인 시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명령형도 쓰니까 강인하게 표현이 되고요. 반어법도 쓰여 있고 서리법도 많이 쓰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표현 요구를 높이고 있고요. 굉장히 의지적이고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시니까 우리 친구들도 정리를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